여드름이 안 나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백날 설명드리는 것보다 책 2권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년, 3년 정도가 더 걸렸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빠진 독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나서 깨달은 소중한 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3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안면 비대칭, 두 번째는 턱드름이랑 코의 모공, 세 번째는 빠지지 않는 살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거를 공유하면서 진짜 나를 회복하는 웰니스, 시간과 돈도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면 비대칭입니다. 안면 비대칭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오른쪽으로 얼굴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사진이나 동영상만 찍으면 정말 얼굴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안면 비대칭으로 유명한 한의원에서 20회를 400만 원 중반 정도 가격에 티켓팅을 했던 것 같고, 10회 정도만 받아봤을 때 중간 점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완전한 대칭은 아니어도 거의 대칭이 올 정도로 만족을 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치료하면은 고쳐질 수는 있다. 고쳐지긴 했고 후에 유지가 중요해요. 마우스피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정장치를 했었고, 그렇게 꾸준히 지내오다가 한 2년 정도 넘어가니까 원래만큼 심해지진 않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얼굴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경락샵과 한의원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선택을 했던지라 이번에 경락샵에서 10회를 티켓팅을 했습니다. 20회를 끊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있었고 10회를 티켓팅을 해봤어요. 10회를 50만 원인가 23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230에서 250 사이에 금액대가 형성돼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한의원에도 다니고 경락샵에도 다니고 뭉쳐있는 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위를 어디를 푸냐, 포인트들이 한의원이랑 경락샵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돈을 썼고 2년 뒤에 또 경락샵에 돈을 썼고 2년 주기로 돈을 계속 쓸 수는 제가 없어요. 저는 마사지도 많이 받았고 산전 필라테스, 산후 필라테스도 받았는데 결국에는 습관이에요. 그 순간일 뿐. 6년간 쌓아온 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째고 하다 보니 거의 안고 살았어요. 거의 이렇게 하고 아기를 안아 재웠던 것 같아요. 아기띠라도 하고 있으면 나는데 이 상태로 전 TV 보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근육이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면 비대칭은 제 몸이 만든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 몸이 얼굴을 나타내는 윤곽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를 풀어주냐에 따라서 이 턱라인이 날렵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유지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과 경락샵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한 선택이 안면 비대칭 한의원. 안면 비대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여유만 있으시다면 한의원 10회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20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지를 못 하시게 될 경우에 경락샵으로 가서 2차로 추가 케어 10회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의원은 경락샵보다 케어해주는 부위라든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한의원을 추천드리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유지를 꼭 잘 하셔서 저처럼 추가로 돈 쓰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이랑 경락샵을 다 다녀보고 나서 집에서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포인트들 10분 스트레칭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지럼증까지 올 정도로 이 목이랑 등이 너무너무 굽어가지고 제 이 비대칭은 제 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이 포인트들을 계속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는 괄사가 딱 2종류예요. 이거는 돌기가 정말 부드러워서 목을 풀어주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겼을 때 근육들이 쓰는 이 라인 보이시죠? 이쪽을 위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림프까지 같이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풀어주시고, 이거는 돌기가 양옆으로 다르게 생긴 괄사인데 얘로는 이 측두근을 풀어줍니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괄사로도 측두근 풀 수 있어요. 능 근육까지 같이 풀어줍니다. 측두근, 목, 림프, 하체는 장요근을 풀어줘야 돼요. 그 장요근 마사지를 이용을 하는데 복숭아뼈 쪽만 잘 풀어줘도 얼굴 붓기랑 윤곽 안면 비대칭에도 도움이 된다. 복숭아뼈에 굴곡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여기를 아무리 세게 눌러줘도 별로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경락샵에서 나무 같은 걸로 팍팍팍팍팍 문질러 주시는데 너무 아파서 진짜 소리를 질렀거든요. 사람들이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해요. 여기를 풀어주면은 밸런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괄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러쉬의 마그네슘바,
애프터를 이용해서 마사지하기에 딱 좋은 향과 촉감이거든요. 손에도 많이 묻어남이 없어서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입니다. 코 모공, 블랙헤드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물론 모공은 지금도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밖에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시술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계속 나기 때문에 안에 몸을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최근에 받았던 거는 골드 PTT. 근데 이건 골드 PTT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코의 블랙헤드, 피지 분비를 낮추려고 받았던 것도 있고 골드 PTT, 라라필, 온갖 필링 다 받아봤고요. 그리고 골드 PTT 대신에 PDT라는 게 있었어요. PDT도 받아보고 뭐 여드름 일반 케어 프로그램 다 받아봤고요. 블랙필, 카프리 레이저, 뭐 온갖 거 여드름에 좋다 하는 거는 다 받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피부 관리가 어려운 얇은 피부에 코는 모공이랑 블랙헤드가 많고 볼에는 건조하고 수부지 피부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피부였어요. 이 모든 거를 케어해주고 나아지게 만들어준 게 음식입니다. 중요성을 제가 여드름이 안 나니까 깨닫게 되었어요. 피부가 건조해진 게 줄고 잔주름이 줄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백날 설명드리는 것보다 책 2권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음식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식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항당화가 중요하다. 몸의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가 더욱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피를 찔러가면서 측정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해봤습니다. 해보고 느꼈습니다. 정말 당 관리가 중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아침마다 공복에 이노시톨을 섭취해주고 있어요. 알부민이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노시톨이랑 알부민을 같이 먹고 있는데 단순히 밀가루와 설탕만 안 먹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의 노밀설 식단을 추구를 했는데 탄수화물이 있는 뭐 다른 제품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적으로 많이 먹어버리면은 당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 수치가 문제구나. 저는 피부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영양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피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먹는 영양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피타니 캔디예요. 글루타치온 캔디인데 맛있게 먹기 쉽게 잘 나와 있어요. 당류도 0, 지방도 0, 탄수화물 함량도 높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 필름으로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필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식후 군것질도 너무 좋아하고 간식 겸 이 피타니 캔디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는 당 수치뿐만 아니라 장 건강으로도 되게 많이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장이 더부룩하다 하면은 저는 얼굴로 바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피부 때문에 먹는 유산균은 이 바이오코어 유산균을 먹고 있고 하루에 한 포씩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드시문에 생유산균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정기구독으로 신청해서 애기 거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오후에 자기 전에 공복에는 이 피부 면역 유산균을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닥터리는 하루에 한 포만 섭취해도 돼서 굉장히 먹기가 수월하고 이거는 유튜브에 유명한 선생님 계세요. 닥터조의 건강한 이야기. 저도 애독자 중에 한 명인데요.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이노시톨입니다. 휴대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닥터린과 병행해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B. 여드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비타민 B가 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무조건적으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피타닌에서 나온 오토파지딘입니다. 이 오토파지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젊어지고 싶고 천천히 늙고 싶은 건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이 스페르미딘은 대사 조절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에요. 세포 향상성이나 활성에 영향을 주는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운동 갔다 와서 한 번씩 먹어줍니다. 세포가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먹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비바니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피부 때문에 왜 먹냐? 저는 노화 때문에 먹습니다. 비바니 초콜릿이 쓰지도 않고 설탕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성분도 너무 괜찮아요. 하루에 한두 조각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골드 꽃차예요. 이 마리골드를 사람들이 눈 때문에 많이 먹죠. 저는 눈도 안 좋긴 하지만 피부 때문에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붉은기나 홍조 진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꽃차를 원물로 사서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셔주고 있습니다. 눈과 피부의 일석이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금자나 성분입니다.
꿀팁입니다. 저처럼 군것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단 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까지도 군것질을 끊지 못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먹는 군것질 영상은 모음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살 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출산하고 나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골든타임을 지나고도 너무 많이 살이 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42kg에서 67kg까지 찌고 25kg 정도가 늘었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갈 때마다 처음 시작이 수치가 낮아서 그렇지 올 때마다 이렇게 살이 쪄서 오면 안 된다는 말을 매번 갈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과일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정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애기 나면은 살이 쭈르륵 빠질 줄 알았던 제가 애기 무게만 정말 빠지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면 또 살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빼고 나온 게 정말 5kg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옷이 다 40kg대에 맞춰져 있다가 60kg의 삶으로 계속 1년, 2년, 3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안 해본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산전 필라테스도 물론 했었고 산후 필라테스, 헬스 1:1 PT 오래 했었고 EMS도 했었습니다. 몸에다가 수트를 입고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해도 2배, 3배로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해서 EMS 도움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도 아침, 저녁으로 갔습니다. 몇 년째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었던 옷들이 다 무릎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초반에 마른 체질이기도 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운동도 딱히 해본 적도 없고 애기 나면은 운동 갈 시간도 없거든요. 운동도 사치입니다. 저는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해서 대체 음식을 되게 많이 먹긴 했어요. 남들이 3개월, 6개월, 1년이면 뺄 거를 저는 한 2년, 3년 정도가 더 걸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바디 프로필도 찍어봤고 폴댄스도 하게 됐고 폴댄스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더 빠진 몸이 아니었어요. 폴댄스 할 때는 40kg 후반 정도였고 지금은 40kg 초반을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당계 아프셔도 꼭 한번 피를 뚫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붙이는 혈당계도 있다고 하는데 측정하는 시간이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째입니다. 다이어트를 빡세게 할 때는 식후 1시간 혈당이 40이 넘지 않은 식단으로 제가 먹었고요. 혹독하게 할 때는 100 이하로 유지할 때도 있죠. 수치로 보면서 하니까 이 식단은 잘못됐구나. 양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혈당 수치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혈당을 올리지 않게끔만 먹어줘도 여드름과 코, 모공, 피지, 살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꼭 혈당계 하나는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꼭 모니터링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움받았던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 리포산입니다. 혈당 능력이랑 염증 완화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저는 나우푸드 거를 사서 계속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고 베르베린입니다. 얘는 식물 유래 성분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 거랑 뭐가 다르냐? 방금 전은 혈당을 좀 조절하고 혈당 사용에 도움을 준다면 얘는 혈당을 낮춰줘요. 당 흡수 속도를 완화시켜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탄수화물 식사 전후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않고 뭐 다른 걸 먹었을 땐 굳이 먹지 않아요. 며칠 전처럼 혈당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구마 말랭이 한 조각을 먹고 혈당이 올랐을 때 그때 먹어주는 이 영양제입니다. 나머지는 차예요. 이름은 방패차인데 성분을 보면 감자, 바나바 잎, 여주, 수국잎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수국잎은 개인적으로 맞는데 돼지 감자를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물 대용으로 마셔주고 있고 계피차는 정말 자주 마셔요. 계피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보통은 마리골드차나 오전에, 계피 생강차는 오후에 이렇게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혈당 다이어트 그리고 혈당 때문에 여드름이 안 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이자 음용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꼽자면 이 베르베리는 혈당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하나씩 섭취하는 거 도움되니까 혈당계로 데이터 수치를 보시고 필요할 때만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